아침에 일어나 물 한 잔을 드시고 배에 손을 얹어보세요. 그 안에는 나이와 상관없이 다시 푸르게 살아날 수 있는 숲이 있습니다. 저자 소넨버그 부부는 이 숲, 즉 장내 미생물이 면역과 체중, 기분까지 좌우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조용히 시든 이유가 있죠. 섬유질이 줄고 살균에 집착하고 필요 이상의 항생제가 쌓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숲을 되살리는 첫 장을 엽니다. 변비와 팽만감, 잦은 속쓰림, 식욕의 출렁임. 혹시 요즘도 찾아지셨나요? 많은 분이 나이 탓이라 여기지만 책은 다른 답을 말합니다.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줄면 장벽이 약해지고 염증 신호가 올라 우리가 느끼는 자잘한 불편이 겹쳐집니다. 증상은 낮게 속삭이지만 원인은 깊습니다. 그래서 첫걸음은 장 속 이웃들의 목소리를 다시 듣는 것입니다. 이미 늦은 것 아닐까요?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소넨버그 부부는 아니요라고 단호히 답합니다. 미생물은 식탁이 바뀌면 며칠 내에 조성부터 달라집니다. 물론 완전히 되살리려면 시간이 필요하지만 호흡이 달라지고 배가 부드러워지는 변화를 먼저 체감하실 겁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7일 루틴으로 안전하게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항생제 덕에 폐렴은 나았지만 그 후 설사가 시작되었다고 하신 김 어르신. 실제로 항생제는 나쁜 균만이 아니라 좋은 이웃들도 쓸어갑니다. 그 공백을 틈타 문제균이 번질 수 있죠. 책은 말합니다. 불필요한 항생제는 피하고 필요시엔 회복 계획을 같이 세워야 한다고요. 위기를 전환점으로 만드는 길, 우리에겐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실제로 장내 미생물이 다시 늘어날까요? 익숙한 요구르트만으로 충분할까요? 가스와 복통 없이 섬유를 늘리는 법은? 그리고 손주 세대의 장 건강까지 지키는 길이 있을까요? 책은 숨은 열쇠를 미생물의 밥에서 찾습니다. 잠시 후 식탁을 바꾸는 구체적 답을 펼쳐드리겠습니다. 소넨버그 부부는 장내 미생물을 보이지 않는 기관이라 부릅니다. 수조의 미생물이 음식을 분해해 단세지방산을 만들고 장세포의 에너지와 면역 반응을 조율하죠. 몸의 일부처럼 협력하는 셈입니다. 이 균형이 깨지면 가벼운 불편부터 만성염증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 오늘의 주인공은 음식이면서 동시에 우리와 공생하는 이웃들입니다. 핵심 개념 하나, MAC. 미생물이 접근 가능한 탄수화물입니다. 쉽게 말해 미생물이 먹을 수 있는 섬유질이죠. 콩, 귀리, 해조, 버섯, 뿌리채소, 견과, 제철 채소 과일에 풍부합니다. MAC가 충분하면 유익균이 늘고 장벽을 지키는 물질이 잘 만들어집니다. 부족하면 미생물은 다른 먹이를 찾는데 그때 문제가 시작됩니다. 섬유가 부족하면 일부 미생물은 장을 덮는 점액층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 점액은 방패 같은 역할인데 얇아지면 자극이 장벽을 통과해 염증이 오릅니다. 책은 동물과 사람 연구를 근거로 저섬유 식사가 이런 변화를 촉진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염증을 내리는 첫 단계는 방패를 지켜줄 먹이를 다시 공급하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흰빵, 달콤한 간식, 고기 중심 식사. 입은 편하지만 장내 미생물은 굶게 됩니다. 책은 사라지는 미생물 현상을 경고합니다. 한 세대가 섬유를 줄이면 다음 세대에선 더 많은 종이 사라질 수 있다고요. 다행히 지금부터라도 식물성 식품을 늘리면 다양성을 회복하는 길이 열린다고 합니다. 우리 식탁은 바꿀 힘이 있습니다. 요구르트나 유산균이 도움되는 건 맞지만 책은 균에게 먹이를 줘야 오래 산다고 강조합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균은 오래 머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매일의 MAC는 기존 이웃들이 번성하게 만듭니다. 핵심은 균과 먹이 두 축입니다. 우리가 밥상을 차리면 미생물은 집을 짓고 장은 다시 튼튼해집니다. 아침을 예로 들어볼까요? 흰빵과 잼 대신 따뜻한 귀리죽에 으깬 바나나, 견과 한 줌, 계피를 얹습니다. 여기에 김치 한 젓가락을 곁들이세요. 달라진 건 MAC와 발효의 조합입니다. 속은 든든하고 미생물은 잔치를 엽니다. 책이 말하는 변화를 한 그릇에 담는 법. 바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점심에는 흰쌀 대신 반반 잡곡으로
샐러드에 올리브유와 식초를 더해 드셔보세요. 콩자반이나 병아리콩 샐러드를 한 숟가락 추가하면 금상첨화입니다. MAC는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오후 간식을 줄여줍니다. 달라진 건 사소해 보여도 미생물에겐 풍년입니다. 오늘 한 숟가락이 내일의 장벽을 두껍게 합니다. 저녁에는 뿌리 채소를 큼직하게 썰어 올리브유와 함께 천천히 구우세요. 여기에 구운 버섯, 해조 샐러드, 생강간장 드레싱을 더합니다. 고기는 곁들이듯 소량. 포인트는 식물의 종류와 식감의 다양성입니다. 책은 다양성이 곧 생태계의 안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장도 같습니다. 접시 위에 작은 숲을 만드세요. 섬유를 늘리면 처음엔 가스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미생물이 활기를 되찾는 신호일 수 있죠. 책은 서서히 꾸준히 증량을 권합니다. 콩은 물에 충분히 불리고 생강이나 소화를 돕는 향신료를 곁들입니다. 양을 반으로 줄여 천천히 올리면 장도 적응합니다. 가스는 신호이지 실패가 아닙니다. 차게 식힌 감자나 밥, 덜 익은 바나나에는 저항성 전분이 늘어납니다. 이 전분은 MAC의 한 형태로 대장에서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책은 식힌 밥을 다시 살짝 데워 먹는 방법도 소개합니다. 씹는 맛이 살아나고 포만감도 오래갑니다. 간단하지만 장에게는 든든한 도시락입니다. 김치, 요거트, 사우어크라우트 같은 발효식품은 살아있는 미생물과 그들의 부산물을 제공합니다. 책은 발효식품이 미생물 군집을 튼튼하게 도울 수 있음을 소개합니다. 단 지나치게 짜지 않게 설탕이 많지 않은 제품을 고르세요. 하루 한 접시, 밥상에 작은 살을 더하듯 올리면 좋습니다. 유산균 보충제는 특정 상황에서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모든 제품이 같은 효과를 내진 않습니다. 책은 균주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냉장 보관, 과장 광고 경계, 의사와 상의 후 선택. 무엇보다 음식으로 MAC를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기초입니다. 보충제는 다리, 식단은 길입니다. 프리바이오틱은 유익균의 먹이 역할을 하는 성분입니다. 이눌린, 프락토올리고당이 대표적이죠. 책은 음식으로 충분히 섭취하는 것을 우선 권합니다. 양파, 마늘, 아스파라거스, 예루살렘 아티초크, 치커리 뿌리. 보충제를 쓰더라도 낮은 용량에서 천천히 올리세요. 핵심은 장의 속도에 맞추는 것입니다. 책은 항생제의 공을 인정하면서도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쓰자고 말합니다. 실제로 반복 처방은 미생물 다양성에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복용이 꼭 필요하다면 의사와 함께 복용 중 후 회복 전략을 상의하세요. MAC와 발효식품을 서서히 늘리고 증상을 기록해 나만의 지도를 만듭니다. 집안을 반짝이게 하는 강력 세제, 살균 물티슈. 깨끗함은 좋지만 책은 과한 살균은 우리 미생물 생태에도 영향을 준다고 지적합니다. 손 씻기는 비누와 물로 충분히 필요할 때만 살균제를. 흙냄새 나는 정원 가꾸기, 바깥 산책은 오히려 미생물 다양성에 도움이 됩니다. 깨끗함과 풍요로움 사이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장내 미생물이 만드는 단세지방산은 면역세포를 교육하고 장벽을 단단히 하며 뇌와도 간접적으로 소통합니다. 많은 분이 요즘 예민해졌다고 느낄 때 장의 목소리를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책은 장면역 내의 연결을 쉽게 풀어줍니다. 식탁을 바꾸면 몸과 마음의 톤이 함께 바뀝니다. 오래 앉아 계시고 물을 덜 마시면 장은 느려집니다. 여기에 저섬유 식단이 겹치면 변비가 만성화되죠. 책은 기본을 강조합니다. 물, 섬유, 움직임, 여기에 예방적 루틴. 예를 들면 아침 따뜻한 물, 규칙적 식사 시간, 화장실 신호 존중하기. 작은 습관이 장의 리듬을 되찾게 합니다. 설사가 잦다면 수분과 전해질을 우선 보충하세요. 이어서 기름지고 단 음식은 줄이고 부드러운 섬유와 발효식품을 소량씩 시도합니다. 책은 회복기에 MAC를 무리하게 늘리지 말라고 권합니다. 일기장에 먹은 것과 증상을 기록해 개인 패턴을 찾는 것이 지름길입니다. 장은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회복합니다. 위산억제제, 진통제 일부, 설탕과 인공감미료가 많은 음식은
장내 미생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최근 약의 필요성은 존중하되 장을 돌보는 식단으로 균형을 맞추라고 조언합니다. 복용량이 많다면 주치의와 상의해 식단, 복용 시간, 상호작용을 점검하세요. 장에게도 목소리를 내게 해주세요. 밤늦게 군것질, 불규칙한 수면은 장의 리듬을 흐립니다. 가벼운 걷기와 햇빛, 규칙적인 취침 기상은 미생물에게도 예측 가능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최근 생활 리듬이 미생물 구성에 영향을 준다고 말합니다. 식단과 더불어 리듬을 되찾는 것이 회복의 양날개입니다. 박 여사님은 아침마다 크루아상을 드셨습니다. 오후 졸림과 변비가 늘자 책의 권고대로 귀리죽과 콩자반으로 바꾸셨죠. 2주 후 변이 부드러워지고 식사간 간식이 줄었습니다. 체중은 1 내려갔고 무엇보다 기운이 났습니다. 한 끼의 구조가 바뀌면 하루의 리듬이 바뀝니다. 작은 승리가 쌓입니다. 김 선생님은 치과 수술 후 항생제를 복용했습니다. 복용이 끝난 뒤 하루에 한 번 플레인 요거트와 김치를 작은 접시로 MAC 식단을 소량씩 늘렸습니다. 일주일간 식사일기를 쓰며 가스와 변의 변화를 체크했죠. 3주 후 불편이 찾아들었습니다. 핵심은 서두르지 않는 회복의 설계입니다. 단 간식을 줄이면 허전하셨나요? 이 씨는 과일과 견과, 계피를 이용해 간식을 바꿨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아쉬웠지만 둘째 주엔 입맛이 적응했습니다. 최근 미생물도 훈련된다고 말합니다. 달달한 먹이 대신 MAC를 주면 점차 단맛에 대한 욕구가 줄고 배가 편안해집니다. 한 주 동안 접시에 오르는 식물의 종류를 세어보세요. 양보다 종이 중요합니다. 최근 다양한 식물이 다양한 미생물을 부른다고 말합니다. 궁합은 간단합니다. 채소는 색깔별로, 곡물은 덜 깎인 것, 콩은 종류별로 돌아가며 장은 다양한 언어를 들을 때 더 건강해집니다. 작은 유리병에 소금물과 채소를 담아 집에서 간단한 발효를 시도해보세요. 최근 전통 발효가 우리와 미생물의 오래된 계약임을 상기시킵니다. 정결하게 시작하고 소금은 적당히, 설탕은 최소로, 처음엔 작은 병 하나로 향과 맛의 변화를 느껴보세요. 장은 이 작은 실험을 고마워합니다. 소넨버그 부부는 출생 방식과 초기 식단이 미생물 구성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합니다. 우리 세대의 선택이 다음 세대의 생태를 바꿀 수 있다는 뜻이지요. 손주에게 전할 지혜는 단순합니다. 덜 가공된 음식, 다양한 식물, 불필요한 항생제는 신중히. 우리 식탁이 가족의 미래를 바꿉니다. 외식이 잦아도 방법은 있습니다. 밥은 밥만, 잡곡 가능하면 선택. 국물은 덜고 채소 반찬을 한 접시 더. 튀김 대신 구이, 달달한 소스는 따로. 책의 원칙은 간단합니다. MAC를 늘리고 불필요한 당과 가공을 줄이는 선택. 작은 수정이 장의 내일을 바꿉니다. 올리브유, 견과, 씨앗의 좋은 지방은 염증을 낮추고 포만감을 돕습니다. 책은 지방의 질이 장내 환경에도 영향을 준다고 말합니다. 튀김 기름은 줄이고 국물과 소스의 기름은 눈으로 확인하며 덜어내세요. 좋은 지방과 MAC가 함께할 때 장벽은 더 든든해집니다. 오후 3시 달달한 유혹이 올 때 장에게 질문해보세요. 지금 달달함이 필요한가? 아니면 MAC가 필요한가? 사과 1개, 땅콩 1숟갈, 혹은 미지근한 차와 요거트 1컵. 책의 조언은 단순합니다. 장을 배부르게 하면 욕구는 수그러듭니다. 질문을 바꾸면 선택이 바뀝니다. 입에 착 붙는 포장 간식은 대개 소금, 당 가공이 삼각형을 이룹니다. 장내 미생물에게는 빈약한 먹이죠. 책은 재료를 읽을 수 있는 음식을 권합니다. 재료가 짧고 간단할수록 장은 기뻐합니다. 장이 웃으면 온몸이 편안해집니다. 걱정이 길어지면 장도 경직됩니다. 식사 후 배가 아픈 날이 늘죠. 책은 호흡과 산책 같은 간단한 이완법이 미생물 환경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식사 전 3분 호흡, 식후 10분 걷기. 소소한 평온이 장의 소통을 넓힙니다. 마음이 풀리면 장도 풀립니다. 규칙적인 식사 시간은 장내 미생물에게 신호등과 같습니다. 언제 먹을지 알면
소화 효소와 미생물이 미리 준비합니다. 밤늦은 간식은 그 신호를 흐리죠. 책은 예측 가능한 리듬을 권합니다. 아침, 점심, 이른 저녁, 그리고 부드러운 밤. 장에게도 휴식이 필요합니다. 여행에서 배탈이 났던 기억 있으시죠? 책은 간단한 팁을 줍니다. 생수, 과하게 붓지 않은 얼음, 잘 익힌 음식, 발효식품 작은 용기. 장이 낯선 환경에서도 자기 리듬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돌아와서는 MAC 중심 식단으로 며칠 복구하면 좋습니다. 뭘 먹으면 속이 편했고 무엇이 불편했는지 적어보세요. 책은 개인의 반응을 기록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 말합니다. 일주일만 써도 패턴이 보입니다. 콩은 이 정도, 양파는 밤엔 조금. 내장의 언어를 배울 때 식단은 맞춤이 됩니다. 식사로 충분히 채우기 어렵거나 변비가 심할 때 자전자피 같은 보충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책은 보충제는 다리, 음식은 기반이라 말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소량에서 시작해 서서히 올리세요. 목표는 보충제에 의존하지 않고 식탁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식사량은 비슷한데 왜 배가 더 든든할까요? MAC가 물을 머금고 미생물이 이를 분해해 만드는 단세 지방산이 장세포에 연료를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포만감이 길어지고 간식이 줄어듭니다. 책은 속이 든든하면 마음이 여유롭다고 말합니다. 적게 먹는 것이 아니라 깊게 먹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균 이꼬르적이라 배워왔습니다. 책은 균형이 열쇠라고 말합니다. 무균의 집이 아니라 건강한 정원이 목표입니다. 잡초를 통제하면서도 꽃을 키우듯 나쁜 균을 누르고 좋은 이웃이 자라게 하는 식단과 생활. 이 관점 전환이 모든 출발점입니다. 책의 원칙으로 7일 루틴을 제안합니다. 1일차 귀리 요거트 김치, 2일차 콩 1컵 추가, 3일차 뿌리 채소 구이, 4일차 냉식 전분 시도, 5일차 양파 마늘 소량, 6일차 외식 선택 바꾸기, 7일차 식사일기 정리. 매일 물 6에서 8컵, 식후 걷기 10분, 서서히 꾸준히 기록하며 갑니다. 당뇨, 신장질환, 과민성 장 등 지병이 있거나 특정 음식 알레르기가 있다면 식단 변화 전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책도 개인차를 강조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내장에 맞는 가장 안전한 속도와 조합을 찾는 것입니다. 건강은 서두름이 아니라 맞춤과 협력으로 옵니다. 책은 집밥이 미생물을 기르는 최고의 터전이라 말합니다. 재료를 내가 고르고 조리법을 내가 정합니다. 당과 소금, 기름을 조절할 수 있으니까요. 일주일에 3번만이라도 집에서 MAC 중심 식사를 해보세요. 장은 금세 기억합니다. 우리가 주인입니다. 세대 간 줄어든 미생물 종이 완전히 돌아오는가? 책은 신중합니다. 일부는 회복되지만 완전 복원은 어렵다고요. 그러나 희망은 있습니다. 다양한 식물과 발효, 자연과의 접촉이 새로운 협력 관계를 키웁니다. 지금의 선택이 자손들의 장 생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숟가락이 씨앗이 됩니다.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접시에 콩 한 숟가락, 김치 한 젓가락, 사과 반 개. 장은 그 작은 변화를 크게 받아들입니다. 책은 작은 이득의 반복이 생태계를 바꾼다고 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그게 전부입니다. 배우자와 함께 장보기 목록을 만들고 친구와 레시피를 나누세요. 책은 환경이 선택을 이끈다고 강조합니다. 부엌에 과일을 보기 좋게 두고 콩을 미리 삶아 냉장고에 두면 좋은 선택이 쉬워집니다. 환경을 바꾸면 의지가 쉬어갑니다. 식물 5가지 이상, 물 6에서 8컵, 발효식품 1MAC, 음식 2, 식후 걷기 10분, 밤 간식 쉬기. 체크하고 잠들면 내일 장은 더 부드럽습니다. 책의 원칙을 생활에 담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체크는 약속, 장과 나의 협약서입니다. 내 장 속 숲은 기다려왔습니다. 콩 한 숟가락, 김치 한 젓가락, 한 걸음의 산책으로 시작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루틴을 함께 준비하시고 오늘 단 하나의 실천을 댓글로 약속해주세요. 감사합니다.